육군이 K9 자주포 72문을 동원하여 적 종심 타격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국방TV는 2022년 6월 7일 방송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방송으로 공개된 팩트를 정리를 해보면 제5포병여단은 72문의 K9 자주포를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를 했다. 보병 제3사단과 제6사단 소속의 K9 자주포도 훈련에 참가를 했다. 훈련은 포병 대 포병 전투인 대화력전으로 실시가 되었고 항력 감소 고폭탄을 사용한 종심 타격 TOT 사격을 실시했다입니다. 자주포 72문의 의미를 정리를 합니다. K9 포병부대는 대대 18문의 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2문은 총 4개의 대대가 훈련에 참가했다는 것을 뜻하며 4개의 포병 대대는 1개의 포병 여단을 구성하는 규모입니다. 155mm 4개의 대대를 동원했으므로 군단급 작전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훈련을 했다는 72문의 TOT의 의미를 정리를 해드립니다. 각각 다른 위치에 있는 화포에서 사격을 한 포탄이 동시에 한 표적에 떨어지는 것을 TOT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계 화포와 표적과의 거리와 방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화포별로 사격 재원이 모두 다릅니다. 사격한 탄의 비행 시간을 고려하여 표적과의 거리가 가장 먼 쪽에서부터 사격을 실시하는 것이 TOT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55mm 탄의 통상적인 살상 범위는 지상 폭발 기준으로 50m이고 공중 폭발은 약 80m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72mm TOT를 실시를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최대 살상 면적이 400m x 450m, 18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FIFA 기준의 국제규격 축구장의 크기가 105m x 40.32m이므로 축구장 42.5개의 면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부대는 국방TV는 제5포병여단과 보병 3사단 그리고 6사단이 참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K9을 운영하는 5포병여단 제1포병단 제828 포병대대와 K9A1을 운영하는 5포병여단 제1포병단 858 포병대대, 역시 K9을 운영하는 제3보병사단 포병여단 제635 포병대대, K9을 운영하는 제6보병사단 6포병여단 제88 포병대대가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훈련을 하고 실사격을 한 장소를 영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훈련 장소는 강원도 철원군 갈마읍 상사리에 있는 송호동 포병사격장입니다. 이곳은 민간인 통제선 안쪽이고 남방 한계선 철책과 약 9km 떨어져 있습니다. 제3보병사단과 제6보병사단의 전투지경선이 접하는 지역입니다. 전면에는 북한의 철원, 평강, 금강, 창도, 회양, 이천, 세포군 등 북한군 1군단과 2군단 그리고 제5군단이 관할하는 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사거리 연장탄의 최대 사정거리 54km를 적용할 경우 창도군에 주둔하는 58 항공6전대, 세포군에 있는 현리 공군기지와 삼방리 지하시설, 이천군에 있는 지하리 핵화학 방위국과 지하리 탄도미사일기지, 그 다음에 제62 저격여단, 평강군에 있는 오성산의 대규모 지하갱도 등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들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철원 평강 평야로서 북한이 남침 시 기교화 부대의 주 남침로이기도 합니다. 제155mm 사거리 연장탄은 우리나라에서 3가지를 운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로켓 추진 사정거리 연장탄이라고 해서 RAP 또는 랩이라고 부릅니다. 155mm 포탄 뒤에 로켓 추진체를 달아서 사거리를 약 23km까지 늘린 탄입니다. 미국도 동일한 탄을 사용을 하는데 제식명은 M549A1입니다. 두 번째는 BB탄이라고 불리는 항력 감소탄입니다. 155mm 이 포강을 통과하는 탄에서 발생을 하는 마찰력, 압력 등
탄의 움직임과 속도에 저항하는 물리적 힘인 항력을 감소시키는 디자인으로 제작을 한 사거리를 연장한 탄입니다. 고폭탄 K301 탄의 경우는 최대 사거리 40km이고 이중 목적탄인 K310은 36km입니다. 이번에 훈련을 해서 할 때 사용을 한 탄이 바로 이 항력 감소탄 BB탄이라고 방송은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신형 사거리 연장탄 RAP-BB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초 개발과 운용 시험 평가를 모두 성공을 했다고 공개된 탄입니다. 로켓 추진 사거리 연장 방식과 항력 감소 방식이 모두 적용이 되어가지고 고폭탄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54km, 이중 목적탄 같은 경우에는 45km가 됩니다. 북한의 종심 타격과 장사정포에 대한 대화력전용으로 개발이 되었고 2022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고 첫 획득 수량은 11만 4천 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RAP 비비탄의 고폭탄 같은 경우에는 신관에 탄도 수정 신관이 적용이 되어서 공산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공산 오차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포병의 공산 오차는 100m당 2.8m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포탄이 100m를 날아갈 때마다 표적의 중심원으로부터 최대 2.8m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km를 날아가게 되면 공산 오차가 28m가 되고 10km의 사거리가 되면 공산 오차는 280m가 됩니다. 따라서 사거리가 54km이면 공산 오차는 1km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탄이 비행을 하면서 스스로 탄도를 수정해야만 사격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과거 연평도 포격 도발 시 해병대의 대응 사격을 두고 좌파 쪽과 직사화기와 곡사화기의 특성을 알지도 못하는 일부 기자들이 해병대의 대응 사격이 표적을 벗어나 빈 논에 떨어졌다고 조롱한 적이 있습니다. 화기의 공산오차 개념도 모르는 자들의 무식함을 스스로 드러낸 그런 행동이었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군을 비방을 하고 조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사점을 생각을 해보면 제5포병여단의 군단 이하의 사단과 포병여단의 TOT 사격을 실시했다는 것은 전술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포병의 TOT 사격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포병 출신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대 단위의 TOT도 쉽지가 않은데 4개 포병대대의 TOT를 실행을 했다는 것과 그 화력이 또한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는 육군이 장거리 표적 타격이 가능한 RAP 비비탄을 이용을 하여 유사시 북한군의 종심 타격은 물론 북한군 포병을 공격을 하는 대화력전을 대규모로 실시할 계획이 있으며 이에 실행을 위한 점검과 훈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에 군의 대응이 보다 실전적이고 실제적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발사한 것과 서해안에서 전투기 20대를 동원하여 공중 무력 시위를 한 것 이외에 육군에서 포병 여단급의 TOT 사격을 실시하는 등 지난 5년간 약화된 국가 방위력을 신속하게 재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